옛날 옛적 한양시장 뒷골목에 가난한 거지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름은 연하라 했지요. 연하는 20살이 막 넘은 나이였는데 하루하루 동량으로 연명하며 병든 어미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미는 젊을 적 기방에서 일하다 폐병을 얻어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답니다. 연하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어미를 돌보고 미음을 끓여 들인 후에야 동량을 나갔지요. 시장 어귀에서부터 종로 내거리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얻는 것은 고작 몇 푼에 불과했답니다. 때로는 남몰래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어미의 약값에 들어갔지요. 연하는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했어요. 서당 밖에서 몰래 듣고 배운 덕에 글자는 제법 알았답니다. 어미가 아플 때면 예시야기를 지어서 들려주곤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배고픔 앞에서는 글도 소용없었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어미의 병은 더욱 심해졌어요. 기침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고 피까지 토하기 시작했답니다. 약방 영감은 좋은 약을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했지요. 연하는 절망했어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연하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어요. 이미 얼어 죽은 지 오래된 모양이었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여인의 옆에는 작은 보따리가 있었어요. 보따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족보 한 권과 아름다운 옷가락지, 그리고 몇 푼의 돈이 들어 있었답니다. 족보를 자세히 보니 청주 한씨 가문의 것이었어요. 죽은 여인은 몰락한 양반집 딸이 한양으로 시집갈 길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은 것 같았답니다. 연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인이 이렇게 죽었다니. 하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이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연하는 시장에서 만난 중인 출신 점쟁이 김복술을 찾아갔답니다. 김복술은 꾀가 많고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더구나 궁 안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작은 주막 구석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났어요. 연하가 족보와 옷가락지를 보여주며 사정을 얘기하자 김복술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이거 괜찮은데 한번 해볼 만하겠어. 김복술이 내놓은 계획은 이랬어요. 연하가 죽은 여인의 신분을 빌려 양반집 딸로 위장하여 대군의 혼처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 큰일을 어떻게 해요? 연하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어미의 병이 깊어지자 마음을 굳혔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였지요. 석 달 동안 연하는 밤낮으로 변신 훈련을 받았답니다. 먼저 말투부터 바꿔야 했어요. 김복술이 구해온 몰락 양반집 부인 윤씨에게서 양반 아씨의 말투를 배웠지요. 아가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요가 아니라 그러하옵니다라고 하셔야 해요. 윤씨 부인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절하는 법, 걷는 법, 앉는 법, 심지어 숨 쉬는 법까지 모든 예절을 배웠답니다. 이 아이 원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어야 할 사람이구나. 윤씨 부인은 연하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연하는 밤에는 촛불을 켜고 시와 서예를 연습했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했던 터라 금세 늘었지요. 특히 시 짓는 재주는 윤씨 부인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 아이는 타고난 재주가 있구나. 어쩌면 정말로 양반집에서 태어났어야 할 아이일지도 모르겠어. 윤씨 부인은 연하가 쓴 시를 보며 감탄했답니다. 연하의 시에는 깊은 감정과 철학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복 입는 법도 까다로웠답니다. 치마를 입는 법부터 저고리 매는 법까지 하나하나가 양반 아씨다운 품위를 드러내야 했지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답니다. 치마 길이는 이렇게, 저고리 고름은 저렇게, 양반 아씨들은 걸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걸어야 해요. 윤씨 부인의 가르침은 세세한 부분까지 미쳤어요. 가장 어려운 건 손이었답니다. 거친 일만 해온 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매일 약초 우린물에 담그고 기름을 발라가며 정성껏 관리했지요. 손톱도 깔끔하게 다듬고 굳은 살도 천천히 제거해 나갔어요. 손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김복술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가르쳐 주었답니다.
한편 김복술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사주를 조작했답니다. 대군의 생년월일에 맞춰 가장 잘 맞는 사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대군 전하의 궁합은 참으로 까다롭구나. 사방팔방 찾아도 딱 한 곳뿐이야. 청주 한씨 가문의 처녀와만 맞는다네. 김복술은 시장 곳곳에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소문은 곧 상인들 사이로 번졌고 상인을 통해 궁 안내관들에게까지 전해졌답니다. 마침 대군의 혼사 문제로 고민이 깊던 왕과 중전도 이 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이미 여러 혼담이 오갔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거든요. 청주 한씨라. 가문은 유서 깊다고 하지 않았나? 중전이 말하자 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알아보자. 내관들이 은밀히 조사를 했더니 정말 청주 한씨 가문에 정령기 처녀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몰락한 집안이지만 가문은 유서 깊고 아가씨도 총명하다고 했답니다. 김복술은 상인 박서방을 통해 연하를 내관에게 소개했어요. 박서방은 김복술에게 은혜를 입은 터라 기꺼이 도와주었지요. 한씨 집안 따님이 한양에 머물고 계신다는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내관의 제안에 연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진짜 한씨 집안 사람이 나타날 뻔했고 또 어느 날은 연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궁 근처를 지나가기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김복술과 연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위기를 모면해야 했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연하는 때때로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미의 병이 깊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드디어 대군과의 첫 만남 날이 정해졌어요. 연하는 윤씨 부인이 정성껏 준비해준 한복을 입고 궁에 들어갔답니다. 손에는 죽은 여인의 옷가락지를 끼고 있었지요. 대군은 30을 넘긴 나이에도 혼처를 정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여인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답니다. 왕과 중전의 재촉도 심해지고 있었지요. 또 형식적인 만남이겠지. 대군은 별다른 기대 없이 연하를 만났어요. 그런데 연하를 본 순간 대군의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다른 양반집 아씨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맑은 눈빛에서 깊이가 느껴졌거든요. 시 한 수 지어보시겠소? 대군이 시험 삼아 내준 과제였어요. 지금까지 만난 여인들 중 제대로 된 시를 지은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연하는 떨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붓을 들었답니다. 머릿속에서 어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매와 한 송이 눈 속에 피어 홀로 선 채 바람을 맞네. 귀한 몸도 천한 몸도 한 시절을 살다 가리라. 대군은 깜짝 놀랐어요. 시의 깊이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느껴지는 삶에 대한 통찰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이분은 다르구나. 대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시가 참 좋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소? 집안 어른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났답니다. 대군은 만날 때마다 연하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깊이가 마음에 들었지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서예를 함께 했어요. 연하가 쓴 글씨를 본 대군은 또 한 번 놀랐답니다. 글씨에서 마음의 평정이 느껴지는군요.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셨소? 어려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연하의 대답에 대군은 더욱 감탄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대군이 평소 느끼던 외로움과 고민을 털어놓았지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백성들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 연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거운 짐일수록 함께 나누어지면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연하도 대군에게 진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살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대군의 따뜻한 마음씨와 외로움을 알게 되면서 말이지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짝이로구나. 대군이 마침내 혼례를 결정했어요. 혼례가 확정되자 연하는 궁녀들에게 본격적인 안채 교육을 받았답니다. 친박 나인들이 바느질을 가르치고 상궁들이 궁중 예법을 알려주었지요. 대군 빈마마가 되시려면 익혀야 할 것이 참 많으시지요. 젊은 궁녀 춘향이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연하는 밤낮으로 열심히 배웠답니다.
하지만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손이 너무 거칠지 않나? 말투가 어딘가 어색해. 진짜 양반집 아씨가 맞나? 특히 최상궁은 연하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오랫동안 궁에서 일한 덕에 눈이 예리했거든요. 뭔가 수상해. 다른 양반집 아씨들과는 느낌이 달라. 최상궁은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어느 날은 연하가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바늘에 찔린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빤 것이었지요. 양반집 아씨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답니다. 어머, 대군빈 마마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나? 한 궁녀가 수군거렸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연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음식 먹는 방식에서도 의심을 샀어요. 연하가 밥을 너무 빨리 먹은 것이었지요. 배고픔에 익숙했던 거지 시절의 습관이 나온 거였답니다. 연하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혼례 전날 밤, 연하는 몰래 궁을 빠져나가 병든 어미를 찾아갔답니다. 어미는 딸이 대군빈이 된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연하야, 거짓말로 시작한 일이 어찌 좋게 끝나겠니?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어미, 이제 약값 걱정은 마세요. 딸이 잘 살아보겠어요. 그리고 연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대군님은 좋은 분이세요. 어쩌면 정말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미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처음 계획을 얘기할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진짜 마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답니다. 왕과 중전도 참석한 가운데 연하는 아름다운 대군빈이 되었지요. 궁 안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혼례를 마친 후 연하는 대군과 함께 신혼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대군은 연하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요.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연하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신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대군은 연하의 진중함과 성실함에 점점 끌렸어요. 연하 또한 대군이 겉보기와 달리 외롭고 따뜻한 사람임을 알아차렸지요. 어느 날 저녁 대군이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정말이오? 그럼 우리는 정말 운명인가 보. 대군이 환하게 웃으며 연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위기는 곧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 왕이 주최한 큰 연회에서 연하가 실수를 했어요. 젓가락질을 하는데 양반집에서는 쓰지 않는 서민들의 젓가락 쓰는 법이었지요. 어머, 저게 뭐예요? 한 양반 부인이 옆 사람에게 수군거렸어요. 다행히 대군은 보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답니다. 대군빈 마마께서 젓가락을 그렇게 드시나? 최상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답니다. 거지 시절 연하를 알던 여종 매춘이가 궁 안에서 빨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매춘이는 연하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연하 아니야? 너 어째서 여기에? 매춘이는 눈치 빠른 여자였어요. 곧 상황을 파악했지요. 설마 너 지금 대군빈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연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용히 해줘. 부탁이야. 부탁. 그럼 나한테 뭘 줄 거야? 매춘이가 서서히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요구했어요. 좋은 음식, 예쁜 옷감, 약간의 돈. 연하는 들킬까 봐 모든 것을 들어주었지요. 하지만 매춘이의 욕심은 점점 커졌답니다. 이제는 궁에서 더 좋은 자리를 구해줘. 그리고 돈도 더 많이 줘야 해. 그런 큰일을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모든 걸 다 말하겠어. 매춘이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연하는 밤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김복술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매춘이는 계속 연하를 괴롭혔답니다. 돈을 요구하고 더 좋은 자리를 달라고 했지요. 어느 날 밤 매춘이가 술에 취해 궁 안에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거짓 대군빈,
원래는 나보다도 못한 거지였던 주제에 소동이 일어나자 김복술이 급히 나타났어요. 그는 매춘이에게 돈을 주며 달래려 했지만 매춘이는 더욱 큰 소리를 쳤답니다. 이제 그만해. 다 밝혀버릴 거야. 이 모든 것을 대군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어요. 대군은 숨어서 모든 대화를 들었답니다. 대군빈이 거지였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대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대군은 연하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어제 밤 일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더 이상 속일 생각은 마시오. 연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답니다. 거지였어요. 시장 뒷골목에서 동량으로 살았어요. 병든 어미를 살리기 위해. 사랑은 없었어요. 오직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대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이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연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금은 달라요.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지만 대군이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거짓으로 시작되었어도 지금의 진심은 진심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연하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떠나겠어요.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하가 은밀히 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지요. 한밤중에 무엇을 하는 건지 궁금해진 궁녀가 몰래 따라가 봤답니다. 연하는 굶주린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쌀과 약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대군빈이 된 후에도 몰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군빈 마마께서 몰래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 소식을 들은 중전이 직접 연하를 불렀답니다. 참 신기하구나. 거짓으로 들어왔다지만 가식 없는 진심이 이리도 귀할 줄이야. 죄송합니다, 마마. 모든 걸 속였다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니 오히려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 같구나. 중전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왕께서도 은밀히 조사를 명했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답니다. 연하가 대군빈이 된 후 몰래 행한 선행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병든 궁녀를 몰래 돌봐주고, 갓난아이를 잃은 상궁을 위로해주고,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던 최상궁이 아플 때도 밤새 간병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어찌 거짓이란 말인가? 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결국 연하의 과거가 공식적으로 밝혀졌어요. 온 궁이 떠들썩했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백성들의 탄원이 줄을 이었답니다. 대군빈 마마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씨가 이렇게 고운데 진짜 양반들보다 더 양반 같으세요. 심지어 궁녀들도 연하를 지지했어요.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돌봐줬는지 아세요? 대군빈 마마만큼 자상한 분은 처음 봤어요. 왕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한 법이다. 짐이 보기에 이보다 더 좋은 대군빈은 없을 것 같다. 대군도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그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나의 사람이오. 신분이 무엇이겠소? 마음이 진짜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궁녀들과 양반 부인들도 고개를 숙이며 연하를 인정했어요. 심지어 연하를 가장 의심하던 최상궁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진짜 양반은 따로 있었네요. 마음씨가 이렇게 고운 분을 의심했다니. 정식 왕실 혼례를 다시 울리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온 백성이 축복하는 가운데 치러졌지요. 첫 번째 혼례보다 더욱 성대하고 의미 있는 혼례였어요. 그 후로 연하는 안채에서 약초를 다려 밖에서 아픈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대군과 함께 백성들을 위한 일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구호소를 만들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당도 세웠지요. 매춘이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어요. 연하에게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런 짓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연하는 흔쾌히 용서해 주고 매춘이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어요. 궁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주고
글까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김복술도 자신의 꾀를 부리던 버릇을 버리고 진짜 점쟁이가 되어 사람들을 도왔지요. 연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자신도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연하야, 내 덕분에 나도 새 사람이 됐다. 김복술이 감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연하의 어미는 궁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며 딸이 대군빈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답니다. 병도 좋은 약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연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어미는 매일 딸을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과 선행으로 아름답게 끝나게 되었답니다. 연하와 대군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백성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연하는 첫 아이를 낳았어요. 왕자였는데 대군과 연하를 닮아 영특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로 자랐답니다. 왕과 중전도 손자를 무척 사랑했지요. 이 아이는 어미를 닮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것이다. 왕이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연하는 더욱 깊은 책임감을 느꼈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했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떳떳한 어미가 되고 싶어 연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연하는 직접 글을 가르쳤답니다. 어려서부터 시와 서예를 알려주고 더 중요하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지요. 왕자님,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세요. 왕자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연하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궁 안에 의원을 불러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지요. 특히 아이를 낳은 경험을 통해 산모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 산후조리원 같은 곳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이를 낳은 어미들이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해요. 연하의 세심한 배려였지요. 대군도 연하의 영향을 받아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씨앗 나누어 주기,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양로소 만들기 등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어릴 적 자신처럼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궁 근처에 작은 서당을 세웠답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누구든 와서 배우거라. 연하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였지요. 처음에는 일부 양반들이 반대했어요. 천민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왕이 직접 나서서 연하를 지지했답니다. 글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 배울 권리가 있다. 연하의 서당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멀리서도 아이들이 찾아왔고 어른들도 글을 배우러 왔답니다. 연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가르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하의 서당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중국에서 온 사신이었답니다. 사신은 조선의 문화를 구경하다가 연하의 서당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신기하군요. 대군빈께서 직접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니. 사신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백성이 똑똑해야 나라도 발전하지요. 연하가 당당하게 대답했답니다. 사신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조선의 현명한 대군빈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어요. 덕분에 조선의 명성도 높아졌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도 낳았어요. 딸 둘이었는데 모두 어미를 닮아 착하고 똑똑했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연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미는 원래 가난한 거지였단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곱게 가지려고 노력했지. 아이들은 놀라면서도 어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어미,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큰 왕자가 말하자 연하는 기특해했어요. 그렇단다.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연하의 어미도 손자 손녀들을 보며 행복해했답니다. 병도 완전히 나았고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니? 우리 연하 덕분에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어미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연하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좋은 일을 했어요. 가뭄이 들면 구호소를 차리고 전염병이 돌면 약을 나누어 주었지요.
백성들은 연하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답니다. 대군빈 마마는 우리의 어머니세요. 백성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느 해 겨울 큰 눈이 내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연하는 궁의 창고를 열어 쌀과 땔감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하의 따뜻한 마음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대군도 연하를 보며 늘 감탄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오. 저야말로 전하를 만나 진짜 사람답게 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았답니다. 연하가 쉰이 되던 해 왕이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본받았으면 한다. 그 책에는 연하의 모든 선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거지에서 대군빈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적혀 있었지요. 이런 소중한 선물을 주시다니 연하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책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읽었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나도 연하 대군빈처럼 살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연하를 본받으려 노력했어요. 세월이 흘러 연하와 대군이 늙었을 때 손자 손녀들이 많이 생겼답니다.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아 착하고 총명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손자 손녀들이 연하에게 졸랐어요. 연하는 언제나 기꺼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주었지요. 기억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할머니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손자 손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연하는 80까지 장수했답니다. 마지막까지도 백성들을 걱정하며 좋은 일을 계속했지요. 연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가 슬퍼했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떠나셨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답니다. 연하의 장례식에는 임금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떠난 사람은 드물었답니다. 대군도 얼마 후 연하를 따라 세상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 있게 되었지요. 그 후로도 연하와 대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선행으로 끝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지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연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연하가 세운 서당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답니다.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있어요. 서당 앞에는 연하의 동상이 서 있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마음이 고든 사람은 신분이 무엇이든 존귀하다. 이것이 바로 거지 연하가 대군빈이 되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가르침이랍니다.